여러분, 캘리포니아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엔비디아, 구글이 있는 실리콘밸리? 헐리우드 영화 산업? 어떤 분들이야 푸른 투어를 먼저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프랑스 보르도와 함께 세계 와인을 책임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와인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다 보시고 나면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될 겁니다. 마트로 달려가서 캘리포니아 와인 한 병을 집어들거나 아니면 나파밸리를 방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저는 조선웅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캘리포니아 와인입니다. 캘리포니아 와인의 시작은 사실 와인을 팔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1769년 후니페로 세라 신부는 미사에 쓸 와인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땅에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이때 심은 품종 이름이 미션 그레이프인데요. 어디서든 잘 자라긴 했는데 맛은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종교의식용으로는 충분했지만 지금 우리가 마시는 캘리포니아 와인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하지만 이 씨앗이 없었으면 캘리포니아 와인도 없었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 금이 발견됩니다. 전 세계에서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유럽, 중미, 남미, 출신도 다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고된 노동 끝에 모두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였죠. 바로 술. 이해됩니다. 하루 종일 땅 파면 당연히 한잔 해야죠. 노동자들의 수요가 폭발하자 와인 농장도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요. 유럽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포도 품종들을 캘리포니아 땅에 심기 시작한 겁니다. 이탈리아 품종, 독일 품종, 헝가리 품종이 한 땅에서 자라기 시작한 거죠. 1857년 헝가리 출신 이민자 아고스통 하라스티가 소노마에 캘리포니아 최초의 프리미엄 와이너리 부에나 비스타를 세웁니다. 그리고 1861년엔 찰스 그로프가 나파밸리 최초의 상업 와이너리를 엽니다. 금을 캐러 온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남긴 가장 값진 것은 금이 아니라 포도밭이었습니다. 포도밭은 생겼는데 세계 수준의 와인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출신의 앙드레 첼리스체프. 키가 160cm도 안 됐던 이 작은 남자가 캘리포니아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온도 조절 발효, 말로락틱 발효 기법을 도입해서 와인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제자들을 엄청나게 키워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제자 중 한 명, 로버트 몬다비. 이 사람은 나파밸리 오크빌에 자기 이름을 내건 와이너리를 세우면서 선언합니다. 우리도 프랑스 최고 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당시엔 망상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망상이 딱 10년 뒤 파리에서 현실이 됩니다. 1976년 5월 24일 파리 인터컨티넨탈 호텔. 이 자리를 만든 건 영국인 와인상인 스티븐 스퍼리어입니다. 미국 건국 200주년을 기념해서 미국 와인을 프랑스 전문가들에게 소개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획한 행사였죠. 프랑스 심사위원들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미국 와인? 귀엽네. 얼마나 뒤처지는지 구경이나 해볼까? 라벨을 가린 와인잔들이 심사위원들 앞에 놓입니다. 한 모금씩 머금고 향을 맡고 천천히 평가합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화이트 와인 한 잔을 들고 말합니다. 이건 부르고뉴 특유의 섬세함이 느껴지는군. 의심할 여지가 없어. 화이트 와인 1위 1973년산 샤또 몬텔레나 미국 캘리포니아. 그 심사위원이 부르고뉴라고 확신했던 바로 그 와인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어떤 심사위원은 스퍼리어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내 점수표 돌려줘요. 수정해야겠어요. 레드와인 대결에서도
심사위원들은 눈에 불을 켰습니다. 이번엔 절대 안 속겠다고. 그런데 한 심사위원이 와인 한 잔을 높게 들며 외칩니다. 아, 이 깊은 풍미, 이건 명백한 보르도입니다. 하지만 그건 나파밸리 와인이었습니다. 레드 와인 1위, 스태그스 리프 와인 셀러, 미국 캘리포니아. 현장에 있던 타임지 기자 조지 테이버가 기사를 씁니다. 제목은 딱 3단어, 파리의 심판. 다음날 아침 전 세계 와인 업계가 뒤집어졌습니다. 프랑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와인이 아직 어려서 그래. 30년 뒤에 다시 하자. 하지만 2006년 재대결에서 미국이 1위부터 5위를 싹쓸이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캘리포니아 와인이 이렇게 뛰어날까요?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씨입니다. 낮에는 강한 햇살이 포도의 당도와 풍미를 가득 채워주고 밤에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산도를 잡아줍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는 포도한테도 워라밸이 있는 거죠. 둘째, 토양입니다. 나파밸리 하나에만 화산토, 점토, 자갈 등 수십 가지 토양이 공존합니다. 같은 캘리포니아 와인인데 마실 때마다 개성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셋째, 과학입니다. UC 데이비스 대학이 세계 최초로 와인 메이킹을 학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어떤 품종을 심어야 하는지, 어떻게 발효해야 하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한 거죠. 열정의 과학을 더한 순간 캘리포니아 와인은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 밤 뭘 마셔야 할까요? 까베르네 쇼비뇽, 나파밸리의 제왕입니다. 파리의 심판에서 프랑스를 이긴 바로 그 품종입니다. 한 모금이면 아, 이래서 나파나파 하는구나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피노누아, 소노마 해안의 서늘한 바람이 만들어낸 와인입니다. 딸기, 체리, 비단 같은 질감, 까다로운 품종인데 캘리포니아가 딱 맞게 키워냅니다. 진판데어, 캘리포니아의 시그니처입니다. 원산지는 크로아티아지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빛나는 품종입니다. 블랙베리의 후추 향까지. 이걸 안 마시고 캘리포니아 와인 얘기하면 나파밸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샤르도네, 파리의 심판, 화이트 부분 1위 주인공입니다. 버터, 바닐라, 잘 익은 사과향, 화이트 와인의 완성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카베르네 쇼비뇽이라도 나파밸리 포도밭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마시는 것과 집에서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음료입니다. 와인메이커가 직접 오래 담근 와인 이야기를 해주는 배럴룸에서 오크 향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 마시는 한 잔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경험이 됩니다. 나파밸리와 소노마는 평생에 한 번은 가야 할 곳입니다. 진심으로요. 선교사의 기도로 시작해서 골드러시의 갈증으로 피어오르고 두 남자의 집념으로 자라나서 파리에서 전 세계를 이긴 캘리포니아 와인. 오늘 밤 한 잔 어떠세요? 마트 가실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파밸리 카베르네 쇼비뇽, 이게 시작입니다. 그 한 잔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 다음은 직접 그 포도밭에 서보시는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